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미국 어머니. $27? What? $37. Are you serious? 믿기지 않은 놀라움, 그리고 충격, 그리고 감사함. Are you serious? Yeah, that's it. What? 이렇게 빠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놀란 어머님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여러분, 손가락이 살짝 베어서 병원에 갔는데 5바늘 꿰매고 5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심지어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 진통제 하나 맞았을 뿐인데 600만 원이 청구된다면요? 이게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면 동네 병원에 가서 단돈 몇천 원에 진료를 받고 약을 짓잖아요. 한국인들에게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 일상이 미국인들의 눈에는 마치 마법이나 기적처럼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튜브를 타고 퍼지면서 엄청난 충격과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미국의 뼈아픈 현실과 비교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미국인들이 한국 병원을 경험하고 가장 충격받는 부분은 바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과 압도적인 접근성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지만 동시에 국민 1인당 의료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의료 시스템 성과를 비교해보면 선진국 10개국 중 항상 꼴찌를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의료 현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미국인이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 병원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이른바 네트워크 밖의 병원이라는 이유로 무려 $5,000,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겨우 진통제 처방 하나 받고 나왔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 자리세, 주방장, 요리비, 서빙비가 다 따로 청구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미국 응급실은 병원 시설 이용료, 의사 진료비, 심지어 피검사 랩 비용까지 전부 다른 회사에서 길게는 몇 주에 걸쳐 따로따로 청구서를 보내거든요. 또 다른 미국인 친구의 사연은 더 기가 막힙니다. 손가락이 베어서 병원에 가 5바늘을 꿰맸는데 보험 적용 전 청구서가 $3,800, 약 500만 원이 나왔고 보험을 적용받고도 $800, 약 1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야 했어요. 더 황당한 건 실밥을 풀러 지정된 클리닉에 다시 갔더니 그 비용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친구는 그냥 자기가 직접 실밥을 풀겠다고 했고 병원 간호사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걸 인정하며 몰래 실밥 푸는 키트를 쥐어주었다고 하네요.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미국은 국가가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나 극빈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직장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내고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대략 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인데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병원에 가면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같은 이상한 함정들 때문에 자기 돈을 수백만 원씩 더 써야 해요. 쉽게 말해 엄청나게 비싼 VIP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는데 막상 러닝머신을 뛸 때마다 이용료를 또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이러다 보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구급차를 타려면 1,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돈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끔찍한 자조 섞인 농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하면 컬렉션 에이전시, 즉 채권 추심 업체로 넘어가서 신용 점수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보험회사와 병원의 끝없는 이 추구 때문에 생명마저 잃는 비극적인 일이 매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미국인의 어머니는 15년 동안 인슐린 펌프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비용 지급을 끊어버렸고, 결국 그 어머니는 제대로 된 기기를 쓰지 못해 돌아가시고 맙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6개월치 인슐린 용품이 현관문 앞에 배달되었다는 거예요. 상자 안에는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황이 변경되었으니 이제부터 물품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기계적인 편지가 들어있었죠.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의 행정 처리와 이익표가 먼저인 미국 의료 시스템의 잔혹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본 미국인들의 심정이 짐작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증 하나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전문의 진료비도 몇천 원이면 끝나는 이 상황을 보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죠.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짜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해주겠다며 이벤트 안내 문자까지 보내주는 걸 보고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여긴 천국이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부러우면 미국인들 사리에서 한국에 가서 일부러 다쳐서라도 한국 병원의 엄청난 혜택을 누려보고 싶다는 뼈 있는 농담까지 나올까요? 정말 한국인으로서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 차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쩌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어떤 다사다난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처럼 전 국민의 생명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기적 같은 방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극명하게 갈린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 운명, 그 뒤에 숨겨진 자본과 권력의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생생하고 재미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미국 병원비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비싼지, 반대로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딱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거대한 중간 상인들의 존재 여부와 가격 통제권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물건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지잖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확히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유일한 보험자로서 전 국민의 의료를 통합해서 꽉 쥐고 관리해요. 그런데 미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가 없고 수백, 수천 개의 민간보험사들이 이 시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파편화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아시나요? 미국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보험회사와 서류 싸움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고 청구하는 코드도 다르고, 심지어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규칙이 수백, 수천 가지거든요. 의사들이 진료를 빙자한 거대한 행정 서류의 늪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의료비 지출의 무려 25%가 이 쓸데없는 행정 비용으로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고 해요. 100만 원어치 치료를 받으면 그중 25만 원은 보험사 직원과 병원의 청구부서 직원들의 월급으로 들어가는 꼴이죠.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에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 제한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맹장 수술은 얼마, 엑스레이, 촬영은 얼마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라는 것을 딱 정해두잖아요. 이걸 벗어나서 병원이 마음대로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병원이 부르는 게 그냥 값이에요.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을 하나 받는데도 어떤 병원은 100만 원을 부르고 어떤 병원은 1000만 원을 부릅니다. 게다가 병원 쇼윈도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 환자들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짧게는 몇 주 뒤에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폭탄처럼 맞고 나서야 가격을 알게 되는 구조예요. 미국의 병원비 청구 방식도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미국은 병원에 다녀오면 영수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우편함에 이오비라는 복잡한 서류가 날아오는데 이건 청구서도 아니고 그냥 보험사가 이만큼 깎아줬다는 안내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병원 시설 이용료 청구서가 따로 날아오고 나를 진찰한 의사 청구서가 또 따로 날아오고 심지어 피 뽑은 검사실 청구서까지 각각 다른 회사에서 날아옵니다. 응급실 한 번 갔는데 청구서가 3-4장씩 시차를 두고 날아오니 환자들은 매일 우편함을 열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하죠. 특히 억울한 건 네트워크 밖 병원 함정이에요. 내가 매달 80만 원씩 비싼 보험료를 냈어도 구급차에 실려간 응급실이 내 보험사와 계약된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면 폭탄 청구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은 네트워크 아닌데 내 수술에 들어온 마취과 의사가 네트워크 밖 의사라서 수백만 원을 생으로 물어내야 하는 기가 막힌 일도 매일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방어적 진료라는 미국 특유의 소송 문화도 병원비를 올리는 주범입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의사들이 나중에 환자한테 의료 과실로 소송당할까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의학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엄청나게 비싼 검사나 시술을 과도하게 폭탄 투하하듯 시행합니다. 법정에 섰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죠. 이 방어적 진료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만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최근에는 이 무법지대 같은 의료시장에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 자본들까지 병원 사냥에 뛰어들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대형 병원이나 특정 지역의 전문 의료기관을 인수한 다음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줄이고 치료비는 확 올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생명을 살려야 할 병원이 주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거대한 영리 공장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러니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의료비 빚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무려 17%에 달해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지만 정작 기대 수명이나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같은 건강 지표는 선진국 10개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은 제일 많이 쓰는데 정작 국민들은 아프고 불행한 최악의 가성비 시스템인 거죠. 자, 이런 미국의 끔찍한 의료 민영화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적 같은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1977년에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에는 뿔뿔이 쪼개져 있던 직장, 지역 보험 조합들을 하나로 완전히 통합해버리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단일 보험 체계가 왜 위대하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슈퍼갑이 전국 모든 병원과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단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라는 어마어마한 고객 명단을 무기로 들고 병원들에게 이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진료하라고 협상력을 발휘하니까 의료비가 턱없이 비싸지는 걸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미국처럼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나 보험사별로 서류가 달라서 행정 비용이 낭비될 일도 현저히 적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8% 정도지만
뛰어난 접근성과 건강 지표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상상도 못할 저렴한 비용으로 심지어 당일 예약도 없이 동네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대학병원에서 고난도 수술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환자가 의사를 가장 자주 만나는 나라 최상위권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미국인들이 손가락 몇 반을 꿰매는데 수백만 원을 내고 실밥 뽑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받을 때 우리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웃으면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든든한 국가 주도의 방패 덕분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보면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시죠? 미국인들이 왜 그렇게 한국 병원을 부러워하다 못해 경악을 하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라니 도대체 단점이란 게 존재하기나 할까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 영원히 완벽하기만 한 마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의 이면, 이 극강의 가성비 뒤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조용히 시한폭탄처럼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낮은 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적자 문제,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만 몰려가서 동네 병원들이 붕괴하는 현상,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사라지는 끔찍한 위기들이죠.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지금 왜 응급실 뺑뺑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흔들리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와 아슬아슬한 현실을 이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기적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가슴 아픈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가 아파서 구급차를 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길 위에서 몇 시간을 헤맸다는 이야기. 도대체 그 완벽해 보이던 가성비 최광의 시스템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국가가 가격을 꽉 쥐고 있는 방패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한국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서비스의 가격표, 즉 수가를 딱 정해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죠.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생명을 다루는 필수적인 수술, 예를 들어 심장을 열거나 뇌혈관을 수술하는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한 수술의 가격이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나 장비 원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최고급 한정식집 주방장에게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이 20첩 반상 한정식 코스는 무조건 5,000원만 받으세요 라고 법으로 정해버린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주방장이 사명감으로 밤을 새워가며 요리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드는 손님에 비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힘든 한정식 메뉴를 없애버리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돈이 되는 다른 사이드 메뉴, 음료수나 디저트만 팔기 시작하겠죠. 지금 한국 의료계가 겪고 있는 위기가 정확히 이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너무 힘든 노동 강도와 낮은 보상, 그리고 툭하면 멱살을 잡히는 의료, 소송의 엄청난 위험까지 떠안다 보니 결국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 즉 국가가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지 않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미용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가벼운 감기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5분 대기하고 진료를 보는데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환자는 큰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민간보험이 널리 퍼지면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비싼 도수치료나 비급여 검사를 쇼핑하듯 받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더해져서 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으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은 실패한 걸까요? 당장 미국처럼 전부 민영화해서 병원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뼈아픈 문제들조차 우리가 가진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소중한지 역설적으로 뼈저리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지옥 같은 현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의 보건기금인 커먼웰스 펀드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국내 총생산의 무려 17%를 의료비로 쏟아붓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지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10개국 의료 시스템 성과 평가에서는 당당하게 꼴찌를 차지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8% 정도만 지출하면서도 병원 접근성이나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같은 건강 지표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도 왜 꼴찌일까요? 병원과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고 내 보험사와 제휴가 안 되어 있는 네트워크 밖의 병원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통제 하나 맞고 600만 원, 손가락 5반을 꿰매는데 500만 원을 청구받잖아요. 자본주의의 논리 아래 돈이 없으면 앰뷸런스도 타지 못하고 병원비 빚 때문에 파산하며 치료를 포기할 자유마저 있다고 말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적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도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진료비의 5%만 내면 됩니다. 심지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기가 막힌 제도가 있어서 1년에 내가 병원비로 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정해줍니다. 그 금액을 1원이라도 넘어가면 국가가 전부 환급해 주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비로 날리고 개인 파산하는 원인 1위가 의료비 빚인데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유튜브에서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해주겠다며 이벤트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걸 보고 여긴 천국이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경악했던 사건 아시죠? 이처럼 한국의 건강보험은 단순한 사후 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엄청난 단계까지 와 있어요.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완성하고 2000년에 하나로 통합해낸 이 저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업적입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겪고 있는 진통,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나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우리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숙제임이 분명해요. 생명을 살리는 고된 일을 하는 의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긍지를 가지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수가 조정과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숙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 많든 적든 아프면 누구나 차별 없이 언제든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이미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끔찍한 의료 청구서 폭탄과 사람, 생명보다 보험사의 이윤표를 우선시하는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훌륭한 제도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고쳐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이다 감동의 한국 의료 시스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이다 감동은 앞으로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통쾌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